지역의 이슈를 풀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한강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 한강버스를 김포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김포시는 한강과 아라뱃길 경계에 선착장을 추가 설치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과거 한강 수상택시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다를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박우식 김포투데이 대표와 최국일 중부데일리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강버스, 이 서울의 수상 대중교통수단인데 최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 한강버스를 앞으로 김포까지 확대하게 되는 건가요? 네, 최근 김포시가 한강버스 운항 구간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미래전략과 해양하천과 대중교통과 6개 관련 부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른바 한강버스 12대를 투입해서 마곡부터 잠실까지 7개의 선착장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예. 김포시는 이 노선을 김포 고천에 있는 말씀하신 아라 한강관문 인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예. 더 앞서 김포시는 사실 수상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2023년에 구성을 벌써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계획에 맞춰서 김포시도 참여를 하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하지만 이제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들이 반영이 늦춰지고 일단 김포시는 제외하고 서울시부터 먼저 그 서울시 구간만 먼저 2024년부터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또 서울시의 운행 계획이 당초 지난해 10월 이었는데 올해 예. 3월로 연기가 됐고 또 올해 6월로 또 늦춰졌습니다. 김포시도 지난해 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함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김포시가 먼저 요청을 좀 했을까요? 네, 뭐 관련해서 이제 먼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이제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 예. 2024년 4월에 그 당시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수륙 양용 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네. 사실 그것이 이제 교통 분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의 문매를 받고 4일 만에 이제 취소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을 예.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서울시에서 대안으로 이제 제시했었던 게 이제 리버버스 도입에 관한 얘기를 이제 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관련해서의 서울시에서 용역이 진행됐고 관련한 이제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됐었습니다. 예. 이에 발맞춰서 이제 김포시에서도 2023년 6월에 한강 하구 물길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었고요. 작년 7월에는 수상교통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과 발맞춰서 이제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김포시가 한강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 논의들이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좀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포시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당장 TF를 구성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상반기 도입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제성을 좀 따져봐야 할 텐데 이게 물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시간은 아닐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강 수상 택시에 대한 실패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한강 리버버스가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김포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7월 달에 이제 발주가 되어가지고 원래 한 가압기간 한 10개월 정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에 따라서 어쩐 이 실질적인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관련 과에서의 어떤 TF 구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한강 그 아라 마리나 베이 그쪽 게 이제 선착장을 이제 새롭게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제 수립되고 관련 이제 버스 노선 연계 방안들이 지금 계획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행정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포시가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도 좀 궁금한데 이 김포의 복잡한 교통 환경을 이 지금 수상교통 수단으로 좀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경제성과 실효성 좀 김포
김포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김포시는 당연히 김포골드라인의 수요가 일부 분산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 교통 개선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한강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본다면 경제성을 너무 강조할 수는 없고요. 예. 이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뭐 적자가 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도입했던 그 한강 수상택시처럼 이용객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뭐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가 있죠. 당시에 하루에 2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뭐 수십 명, 뭐 100여 명 정도가 이용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그 수동 분담률과 환승 그리고 접근성 같은 걸 따져봐야 되는데 예. 한강버스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척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2척은 예비이고 10척이 실제 운항을 할 거고요. 그 2월 27일 날 우선 2척이 한강으로 왔죠. 한 대에 선원 5명, 그다음에 그 승객 194명이 탑승을 하는데 모두 좌석제입니다. 입석은 없고요. 예. 통상 지하철 전동차 한 량당 적정 정원을 한 160명 정도로 봅니다. 이게 혼잡도가 이제 100%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출퇴근 때는 한 300명 이상도 막 탑승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200%, 300% 이런 혼잡률일 때요. 그러니까 한강버스는 200명 정도 외에 추가 탑승이 불가능한 10대 정도의 대중교통 수단이 15분 단위로 한강유를 달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량 1편성인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탈 때 출근 때 한 300명씩 타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2분 30초마다 옵니다. 한강버스는 15분마다 오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과연 얼마만큼 자동차, 골드라인, 버스 이런 수송 부담을 한강버스가 덜어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의 성패는 바로 그 접근성입니다. 서울시나 김포시 모두 마찬가지 상황인데 대부분 선착장이 지하철에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걷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마곡역에서 여의도역을 갈 경우에 지하철을 이용하면 20분이면 됩니다. 근데 한강버스를 이용하면 15분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셈이에요. 예. 근데 출퇴근 뭐 아시겠지만 이 환승 이런 거에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그게 싫어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버스 대신 뭐 지하철을 탄다거나 지하철 대신 예. 버스를 탄다거나 서울시는 근데 이런 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여 자전거인 그 따릉이를 배치를 하고 또 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좀 그런 이런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거고 김포시도 마찬가지로 그 선착장이 설치될 예정인 한강 관문까지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도로를 개선해서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포시 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나요? 이게 뭐 객관적 수치를 이제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발표한 비용 추계서를 이제 자료를 참고해 보면 이 리버버스가 이제 탑승 인원이 한 199명, 네. 거기에 이제 하루에 108회 이제 운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초기 승선율 20%, 매년 20%씩 탑승객들이 이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2029년에 리버버스 이용객이 하루에 이제 6,50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235만 명 정도의 수치인데 예. 사실 이 수치를 가지고 분산 효과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예.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의 이동 동선을 보면 예. 사실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시성 확보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 골드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리버버스 같은 경우에는 고촌 성착장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15분 배차 간격으로 지금 어쨌든 그 배가 이제 띄워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쳤을 때 또 15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예. 있고 거기서 또 환승을 해서 또 내려서 다시 이제 자기 이제 그 회사나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또 이동 수단들이 네. 또 이제 또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예. 이런 수요들이 저는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김포시나 서울시에서 예상하는 것보다의 어떤 교통을 좀 분담하는 효과는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최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음. 과거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서울 한강 수상택시 도입 사례를 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힐 만큼 좀 논란이 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지 그때 당시에 이제 수상택시와 이번에 도입된 이 한강버스 좀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뭐 수상 택시하고 리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배의 크기부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예. 이제 수상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규모의 소형 선박이라고 좀 이제 예. 소형 선박이고요. 리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잠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9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죠. 예. 어쨌든 이제 탑승 규모에서도 차이가 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리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15분 간격으로 이제 배가 이제 운항이 되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이제 운항이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시 운항이 가능하다. 정시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상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소수 인원이 콜로 예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예. 뭐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선착장에서의 목적지까지의 어떤 이동 동선이라든가 연계 교통수단의 어떤 미흡 이런 부분들이 좀 수상 택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리버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뭐 기후동행 카드와의 환승 할인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상 택시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예.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경제성 면에서 따졌을 때 과거에 이 한강버스, 그러니까 과거의 수상 택시보다 이 한강버스가 확실한 경제적 우위에는 서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뭐 방금 전에 제가 이용객, 탑승객에 네. 대한 저 서울시에서 발표한 비용 축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탑승 비용 축에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초기 승선율 20%로 매년 2%씩 탑승객이 증가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2029년에 이용객이 235만 명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235만 명을 가정을 하면 이제 운항으로 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약 70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리버버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가 약 150억이 들어간다고 네. 이제 알려져 네, 있거든요. 네, 네. 그 차이만큼의 이제 적자를 서울시는 선착장의 뭐 카페테리아나 예. 배 안에서의 광고, 뭐 매점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광고라든가 매점 운영 이것이 어쨌든 그 승객 이용 수와 좀 비례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어쨌든 광고 효과라는 것도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도 거기에 이제 광고를 이제 기재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서울시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광고 수익이나 매점 운영 수익이나 뭐 카페 운영 수익들이 발생할지 여기에 네.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경제성도 그렇고 네. 과연 이게 교통 혼잡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냐 의문이 좀 드는데 한강버스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급행을 이용하면 54분 만에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좀 김포의 경우에는 워낙 지하철이 또 복잡하잖아요. 한강버스에 대한 김포 시민들의 기대도 좀 클 텐데 얼마나 이 출퇴근 시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2021년 김포시 수송 분담률을 보면 승용차가 이제 65.8%입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출근 시간대에 그 승용차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자동차를 선착장에 대고 한강버스를 갈아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네. 그냥 차를 타고 그렇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나마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집에서 버스로 또는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김포 같은 경우는 골드라인 김포 고촌역이거든요. 예. 버스로 가는 경우인데 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을 해서요. 그럴 경우 현재 도로상으로는 거리가 제가 따져보니까 한 4km 정도가 됩니다. 선착장까지. 예. 차로 한 5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고촌 선착장에서 마곡 선착장까지 한 4, 5km가 되고 거리로 대략 13분 정도가 걸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마곡에서 여의도 선착장까지는 한 11km, 28분 정도가 걸립니다. 즉 김포 고촌 선착장에서 여의도 선착장까지 41분 정도가 소요가 네네.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51분 정도. 그러니까 김포 골드라인하고 5호선을 이용해서 출근 시간에 이동할 경우를 검색해 보니까 한 43분이 걸려요. 예. 한 10분 차이가 나거든요. 11분 네네. 정도가. 여하튼 정확한 소요 시간은 실제 운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출근길이 덜 피곤할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다만 이제 한강 인근 회사로 출퇴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좀 늦더라도
한강을 바라보고 막히지 않는 출근길을 이용하겠다. 그럼 뭐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점을 좀 찾아보니까 그 빽빽한 어떻게 보면은 그 출퇴근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소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기존의 대중교통 연계 인프라를 확보하느냐 이것도 좀 핵심일 겁니다.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그 김포시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다라고 뭐 하면은 사실 이제 고촌 성착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촌에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좀 이게 메인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쪽의 수요를 예. 어쨌든 이 고촌 성착장을 이용해서 리버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승객 수요로 예, 좀 예. 저는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풍무동이나 다른 원도심이나 한강 신도시 쪽에서 고촌 성착장을 이동하는 시간하고 네. 그분들이 거기에서 버스나 다른 골드라인을 이용해서 서울이라는 자기 목적지에 가는 시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예, 좀 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촌에 거주하시는 대규모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촌 성착장까지의 이동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대중교통 연계 수단들을 좀 편리성들을 더 높여서 예, 예. 이분들이 리버버스에 대한 이용들을 높여나가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이 골드라인에 대한 교통 분단, 교통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김포시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주차장 이런 것보다는 예.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을 해서 그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용역비하고 주차장 또 도로공사 등 한 1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서울시의 수단교통 체계에 편입할 수 있다? 그럼 저는 이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금액이 많고 적다 따지긴 좀 그렇고 네. 또 김포시 같은 경우는 교통부터 뭐 교육부터 서울 통합 이런 걸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총선 이후로 뭐 이런 서울 통합 이슈가 사그라지긴 네네. 했지만 또 이렇게 좀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하지만 저는 뭐 이런 서울시와 김포시가 세트로 묶이는 그런 외견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또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게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선거에 좀 당연히 도움이 뭐 될까요? 이게? 당연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그건 그렇게 다만 이제 네네. 내 성과다, 내 지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뭐 생각해서 이걸 추진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또 예, 꽤 예. 한 오랜 동안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했다고 보고 또 그래서 또 아시겠지만 또 정책은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몫인 것이고 여하튼 이왕 띄우는 배라면 저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유용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네. 개선할 부분은 좀 빨리 좀 신속하게 6월 전에 개선을 하고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좀 이게 김포 시민들한테 진짜 좀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 다들 지적하는 부분이고 언론도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의 성패는 접근성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뭐 환승이 너무 불편하다, 많이 환승을 해야 된다, 뭐 걸어가야 된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면은 이용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낮 시간에 관광용으로만 아마 또 이용하게 되고, 그럼 또 또 수상 택시에 이은 뭐 수상 버스, 그럼 나중에 뭐 수상 비행기냐, 뭐 수상 우주선이냐 이런 농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비아냥이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려고 오세훈 시장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많이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네, 접근성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좀 진짜 김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서 좀 넘어가야 할까요? 네. 저는 뭐 어쨌든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한강과 어쨌든 이제 김포는 또 이제 한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 한강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 당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뭐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떤 식으로든 이 한강이라는 어떤 이런 우리가 수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김포와 서울 간의 이 교통 혼잡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리버버스나 이제 수상버스를 활용한 부분들에 너무 이제 큰 기대를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관광 자원화 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김포와 서울 간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의 그런 역할들
그런 가치들은 충분히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저는 뭐 영국의 어떤 템스강의 사례도 그렇고요. 뭐 이제 어쨌든 이 한강이라는 이게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이 한강이 상당히 뭐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도시를 그렇죠. 이제 가로지르는 이 한강이 이 수도에 이제 이런 강이 이제 흐르고 있다라는 나라도 사실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관광 자원화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은 상당히 아직은 미흡한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김포와도 연계를 시켜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또 이런 그 버스를 이용해서도 수상 버스를 활용해서 김포로 또 올 수도 있고 네. 또 김포가 최근에 이제 애기봉이 많이 이제 핫해지고 있는데 네, 네. 그것과 연계하는 관광 코스도 개발될 수 있고 강화도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